버트와 GPT, 챗GPT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트랜스포머와 어텐션의 원리를 배웠죠. 관계성과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하고 q, key, value로 단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어요. 오늘은 그 트랜스포머에서 태어난 두 천재를 만나볼 거예요. 하나는 이해의 왕 버트, 양방향으로 읽으면서 관계성을 극대화한 모델이에요. 다른 하나는 생성의 왕 GPT,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인과성을 극대화한 모델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버트, 문장을 깊이 이해하는 AI예요. 두 번째, GPT, 문장을 척척 만들어내는 AI예요. 세 번째, LLM, 거대 언어 모델이 뭔지 알아볼 거예요. 네 번째, 챗GPT, 우리가 매일 쓰는 대화형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워요. 트랜스포머라는 하나의 기술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AI가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인코더만 따로 떼어서 쓰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연구자들은 디코더만 따로 쓰면 어떨까 생각했죠. 인코더만 쓴 것이 바로 버트예요. 디코더만 쓴 것이 바로 GPT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재능을 가진 형제인 셈이죠. 인코더는 이해에 강하고 디코더는 생성에 강하거든요. 이해의 왕, 버트를 만나볼까요? 버트는 구글이 2018년에 만든 AI예요. 버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을 양방향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양방향이 뭐냐면 앞에서 뒤로도 읽고 뒤에서 앞으로도 읽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책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모두 살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사과를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는 나는도 보고 뒤에 있는 먹었다도 봐야 해요. 버트는 이렇게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해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트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빈칸 채우기예요. 나는 맛있는 빈칸을 먹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정답이 뭘까요? 밥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죠. 버트는 빈칸 주변의 단어들을 보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내요. 이 방법을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줄여서 MLM이라고 불러요. 시험 볼 때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버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백만 개의 빈칸 문제를 풀면서 공부해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문장 맞추기예요.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우산을 챙겼다. 이건 자연스럽죠. 비가 온다. 그 다음에 피자를 주문했다. 이건 좀 어색하죠. 버트는 두 문장을 보고 이 두 문장이 정말 이어지는 내용인지 판단해요. 이걸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라고 불러요. 이 훈련 덕분에 버트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버트는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첫 번째, 검색 엔진이에요. 여러분이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하면 버트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예를 들어 사과라고 검색하면 과일 사과인지 사과하다의 사과인지 문맥을 보고 판단해요. 두 번째, 감정 분석이에요. 이 음식 정말 별로예요. 라는 리뷰를 읽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아내요. 세 번째, 질문 답변 시스템이에요. 긴 문서를 주고 질문하면 문서 안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줘요.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모든 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이제 생성의 왕, GPT를 만나볼까요? GPT는 오픈AI가 만든 AI예요. GPT의 특징은 앞에서 뒤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버트가 양방향으로 읽었다면 GPT는 한 방향으로만 읽어요. 왜 그럴까요? GPT의 목표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다음 단어를 맞추려면 아직 안 나온 뒤쪽 단어는 볼 수 없어야 해요. 시험에서 정답을 미리 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GPT는 앞에 나온 단어만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문장을 술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GPT의 공부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다음 단어 맞추기,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날씨가 다음에 올 단어는 뭘까요? 좋다가 올 확률이 높겠죠. 저녁에 뭐, 다음은요. 먹을까가 자연스럽겠죠. GPT는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패턴을 익힙니다.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은지 수없이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방법만으로 글쓰기, 번역, 요약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는 것만으로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GPT는 점점 커져왔어요. 처음 나온 GPT-1은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라미터란 AI가 학습한 지식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GPT-2는 15억 개로 커졌고 꽤 그럴듯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GPT-3는 1750억 개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정말 놀라기 시작했어요. 번역도 하고 코드도 쓰고 시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GPT-4는 더 크고 더 똑똑해져서 이미지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AI 모델이 아주 커지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번역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번역을 해요.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요. 코딩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이런 현상을 창발 능력이라고 불러요. 물이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AI도 어느 크기를 넘어서면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모델을 만들려고 경쟁하는 이유예요. LLM이란 무엇일까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언어 모델이라는 뜻이죠.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글을 학습합니다. 위키피디아, 뉴스, 책, 웹사이트 등 우리가 쓴 거의 모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글의 패턴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GPT-3, GPT-4,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들이 모두 LLM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거대한 A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LM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기본이고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긴 글을 짧게 요약해주기도 하고요. 이메일이나 보고서 같은 글도 대신 써줍니다. 놀랍게도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능력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대화하는 AI, 챗GPT의 탄생을 알아볼까요? GPT는 글을 잘 만들지만 처음에는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거나 위험한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픈AI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바로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해보고 좋은 답변과 나쁜 답변을 구분해줬어요. 이 과정을 통해 GPT가 더 자연스럽고 더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챗GPT예요. 2022년 11월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특별한 방법의 이름은 RLHF예요.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AI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요. AI가 서로 다른 답변 여러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답변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순위를 매겨요. 이 순위를 바탕으로 AI가 더 좋은 답변 쪽으로 학습해요.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잘하면 간식을 주고 잘못하면 안 주는 거죠. 이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면 AI가 점점 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하게 돼요. 챗GPT가 다른 AI와 다른 점이 뭘까요? 첫 번째, 대화의 맥락을 기억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두 번째, 위험한 질문은 거절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하죠. 세 번째,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그냥 말을 걸면 돼요. 챗GPT가 공개된 후 단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진 서비스가 되었죠. AI가 더 이상 전문가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지만 LLM에도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환각 현상이에요.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오래된 정보 문제예요. AI는 학습이 끝난 시점까지의 정보만 알아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뉴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출처를 알 수 없어요. AI가 한 대답이 어디서 온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AI의 답변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버튼은 인코더를 사용해서 문장을 양방향으로 이해합니다.
빈칸 채우기와 다음 문장 맞추기로 공부하죠. GPT는 디코더를 사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문장을 생성합니다. LLM, 거대 언어 모델은 엄청나게 커지면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GPT에 사람의 피드백을 더해서 챗GPT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LLM에는 환각, 오래된 정보, 출처 불명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버트의 양방향 읽기는 관계성의 극대화예요. 문장 전체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니까요. GPT의 다음 단어 예측은 인과성의 극대화예요. 앞의 맥락에서 다음을 예측하니까요. 트랜스포머라는 하나의 기술이 오늘날 AI 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요.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인데요. AI에게 책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